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톨게이트 지나고 나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하루 종일 심사 잘 했고요. 세종시까지 가려니까 힘이 드네요. 원래 이제 좀 먼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 열심히 살았던 그런 관성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운 좋게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 투자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투자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투자 시스템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분산을 해서 달러처럼 투자를 하는 뭐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얘기하는 요 종목을 만약에 주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알았더라면 이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아마도 주식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주식 공부를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뒤늦게 찾은 달러만큼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잃지 않을 수 있는 뭐 이런 종목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달러만큼 확신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다가 퀀트라는 투자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산 투자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종목만 제대로 투자를 하더라도 이 달러 투자하고 궁합도 잘 맞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의 맛을 알게 돼가지고 가끔씩이기는 하지만 뭐 하루에 1-20%짜리 수익도 얻어보고 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에 만족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도 같이 투자를 합니다. 잃지 않는 안전한 주식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은 바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ETF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고수분들은 건너뛰시고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ETF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종목이 달러만큼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개별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펀드나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펀드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 펀드 매니저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고요. 펀드 매니저가 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죠.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운이 어느 정도 좌우하는 이런 세계에 전문가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 자체를 믿지 못하고 펀드에 투자를 하고도 손실을 냈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수수료만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처음에도 드렸고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려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펀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가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찾아보세요. 따로 제가 이해하는 펀드에 대한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하고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코스피 종목 전체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자산 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펀드가 있겠죠.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20개 뭐 이런 종목들을 펀드 매니저가 이제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코스피에 있는 우량 종목 200개에 투자하는 펀드, 뭐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펀드 매니저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뭐 그 자산운용사에 있는 뭐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 주는 수수료도 비교적 낮겠죠. 그런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높겠죠.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이제 좀 대량의 종목들이 같이 묶여있는 이런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추종하는 정도의 수익률, 그래서 뭐 패시브 펀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의 수익을 내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 종목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일단 뭐 용어 자체가 액티브하다라는 게 역동성 있는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시장의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뭐 이런 펀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수익률을 따르는 펀드는 패시브 펀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운용하는 그런 펀드는 액티브 펀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펀드의 종류가 수익률 목표가 일단 다르겠죠. 그리고 안정성도 다르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이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수수료의 높고 낮음은 있겠지만 둘 다 이제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을 때 곧바로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나서도 뭐 이길 날 거래가 이제 실행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펀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펀드, 뭐 이런 펀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운용수수료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게 바로 제가 오늘 추천드린 ETF라는 상품입니다. Exchange Traded 펀드의 약자래요. 뭐 거래가 된다라는 뭐 이런 뜻이겠네요. 자, 거래가 가능한 펀드, 요게 이제 바로 ETF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즉 패시브 펀드가 그 운영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주고 또 이제 거래를 즉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펀드를 주식화한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ETF도 되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그 코스피 전체 종목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곧 ETF 상품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금과 은 뭐 이런 원자재를 추종하는,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그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ETF 상품도 있고, 또 뭐 달러라던가 채권 같은 그런 금융상품을 주식화한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ETF는 뭐 복잡한 ETF는 아니에요. 예,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곧 그 상품의 지수인 그런 ETF 상품을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ETF 중에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라는 어떤 말이 붙은 ETF들은 좀 멀리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레버리지라고 이름 붙은 그런 그 ETF 상품들은 좀 이제 위험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ETF가 있고 코스피 인버스 ETF가 있다라고 이제 보세요. 자,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역사를 보면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뭐 폭락도 하고 폭등도 했지만 결국은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인버스 상품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영원히 수익을 보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코스피 지수라는 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 자산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치를 모아놓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버스 상품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시장의 어떤 방향하고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간의 폭락이나 금융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이런 상품들이 단기간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성이 뒤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ETF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달러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코스피 지수를 상품화한 그 코스피 ETF가 훨씬 높다라고 봐도 되죠. 왜냐면은 코스피가 10년 후 20년 후 우상향에 있을 거라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거의 1200원대까지 이제 근접해 있더라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 달러를 매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거죠. 원화의 상대적인 이런 가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 우상향 하는데.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우상향 한다라는 거에는 큰 변함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달러를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가치는 바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만약에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뭐 이거는 뭐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도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자체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 하더라도 변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일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망했다, 0이 됐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려면 뭐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뭐 핵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다 망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코스피 지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달러와 마찬가지로 그냥 끝난 거죠. 예, 뭐 내가 코스피가 만을 찍고 나서 세상이 망하나 세상이 망해서 0을 찍으나 그게 그건 거죠. 예,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은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제가 투자하는 상품을 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코덱스 코스피라는 ETF에 이제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그 앞에 그 달리는 뭐 코덱스, 아리랑, 타이거, 킨덱스 뭐 이런 말들은 이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이제 자산운용사의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히 위험한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브랜드의 상품은 위험성이 있어서 좀 피해야겠다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삼성 관련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ETF 상품이 좀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코덱스 코스피라는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와 병행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기본적으로 코스피 ETF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스피 ETF 상품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달러 투자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오르면 코스피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뭐 이런 그 반대의 성향을 이루는 그런 이제 투자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런 경우죠. 달러가 폭등을 하니까 코스피 지수는 폭락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모두 이제 매도한 상태고요. 가격이 싸진 코스피 ETF를 매수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하지만 전혀 두렵지는 않죠. 달러 투자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두 번째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 세 번째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언젠가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면 수익 실현을 하겠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서 결국 제가 최초로 매수했던 코스피 ETF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쯤이면 아마 원달러 가격이 하락해 있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때가 바로 다시 달러를 매수하는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완전히 밤이 돼가지고 너무 어둡네요. 제가 가장 애용하는 투자 종목이죠. 코덱스 코스피 ETF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만약에 저와 같은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다른 그 종목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추천드린 이 코덱스 코스피 종목을 매수해서 한번 이 시스템대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장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코덱스 코스피 종목을 사면 증권 거래세가 없어요. 자,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 비용이 들잖아요. 하나는 이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일정 부분 있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라고 해서 0.3% 정도의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거래를 만약에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보면은 한 3,300원, 3,500원 요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코스피 ETF 상품은 증권 거래세가 0이에요. 제가 이제 혹시 그 증권사 수수료도 무료일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평생 무료 주식 계좌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거래를 한번 해봤는데, 방송 때문에 테스트를 하려고 10만원어치를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10만원어치를 매수하고 매도를 해봤는데 한 9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뭔지. 평생 무료 주식 계좌라고 해서 아예 이제 수수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원에 9원이니까 0.0009% 뭐 이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뭐 매수할 때 4원, 매도할 때 5원 뭐 이렇게 이제 거래세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주를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한 주면은 오늘 가격으로 보면 2만원 정도 되죠. 그 2만원어치 한 주를 사서 팔았는데 이때는 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워낙 작으니까 얘가 이제 계산을 안 하나 봐요. 0. 몇 원 정도 나왔겠죠. 뭐 수수료가 이제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만원으로 거래를 해보고, 아, 증권 거래세는 일단 없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수수료도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아, 혹시라도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서 나와 있지 않는 건가 생각을 해서 10만원으로 다시 거래를 해봤더니 9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는 달러 투자 시스템이 장기 투자용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용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 투자용이야 뭐 이 거래세나 거래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아래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들은 계속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피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자체가 없거나 아주 작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발굴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 제 투자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달러하고 그 코스피 ETF 상품만 가지고 거래를 해도 나름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ETF 상품을 사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적립식으로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히 이 종목 사면 절대 잃지 않아요 라는 이제 그런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추천드리는 이 코스피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직접 해봤더니 이렇더라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그 코스피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원자재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득세가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피 ETF 상품에 관한 거니까 혹시 혼동해서 다른 ETF 사신 다음에 무슨 소리냐, 뭐 세금 어마어마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